알기 쉽고 속 시원한 정치 뉴스 사용 설명서 친절한 정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얘기 나눌 것이 토론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토론하자, 윤석열 후보는 법정 토론만 하겠다. 이것이 1라운드였다면 2라운드는 토론할 상대의 자격을 두고서 말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두 대선 후보의 말꼬리를 잡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뗄 수 없어요. 결국 이 논쟁을 보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 기회를 안 주겠다는 얘기는 그 정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대의 정치에서 정치인들이 취할 태도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중범죄 혐의에 휩싸인 후보가 이 진상규명에 협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같이 앉아가지고 국가 장래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까? 저도 창피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네, 키워드는 토론으로 잡아봤는데요. 두 후보의 속내가 먼저 좀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 계속 토론하자고 하는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기선제압하는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본인은 토론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말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윤석열 후보를 확실하게 앞설 수 있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기회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토론을 지금 거부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결국에는 나는 토론하는 게 나에게 불리해라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죠. 왜 토론회 안 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안 했을 때 본인이 입는 데미지, 손해랑 해가지고 혹시나 이재명 후보에게 뭐 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말실수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입을 데미지 이걸 비교 분석을 해보면 그래도 좀 최소한의 토론회를 줄이고 좀 여러 가지로 내가 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하는데요. 실제로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정치적인 의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변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후보는 아까 보셨지만 화가 되게 많이 나셨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는 확정적 중범죄 후보자다. 그런 사람이랑 나는 토론회 안 한다라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아니 토론회 안 하겠다라는 거는 민주주의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명분 쌓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나는 토론회 잘하니까 빨리 토론하자 이런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싫어 나는 불리할 것 같으니까 토론 안 할래 이러한 서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토론에 강하다. 네. 윤석열 후보는 토론에 약할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선입견이라면 실제로 그렇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앞서서 경선 과정에서 또 유독 그렇게 강점을 보이거나 유독 그렇게 약점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요. 나는 토론회에 자신 있어. 나는 잘해. 나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은 토론회 하자고 그러겠죠. 근데 토론회 하자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상대가 같이 토론할 자격이 안 된다라고 어제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는 그것은 좀 상대 쪽에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지지층에서도 좀 수용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거는 상대 후보에 대한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대선이 벌어졌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비판이나 네거티브 공격이나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서로 좀 존중해 가면서 토론도 하고 또 공격할 건 하고 방어할 건 방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선 레이스에서는 두 후보가 토론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각각 토론회는 나서지만 상대 후보와 맞서는 토론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앞서서 저희가 경선 과정으로 좀 유출을 해본다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토론 스타일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정리만 잘하면 방향과 정책 내용은 좋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뭐 종부세나 보유세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세, 뭐 취득세, 양도세 이렇게 부동산 세제 전반적인 거를 우리가 손봐야 한다, 조정해야 한다 이런 식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이상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잘하시는데 정리가 좀 헷갈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약자일수록 보수가 더 적다. 그리고 편하고 쉬운 정규직이 보수가 많다. 이거는 정상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과연 이 말씀이 많은 직장인들이나 정규직 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상식적일까?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과는 비교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본인이 말을 너무 잘하고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벌어지는 실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을 잘해도 실수를 하게 되고 윤석열 후보처럼 상대적으로 말의 실력이 조금 미흡하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또 실언으로 이어지는 경우들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만히 돼야 될 텐데. 그렇죠. TV 토론 지금부터 양 후보들 다 연습해야 돼요. 패널들 불러다가 연습도 하고 그럼으로써 정책적인 것을 다 가다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이 좀 정리가 되면은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요 법적인 규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대선 후보 기간 동안 3번의 법적인 TV 토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넘어서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TV 토론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70여일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는 좀 이른 부분은 있지만 대략 한 55일 정도 가면 1월 말부터는 좀 다른 곳에서 하는 대담이나 TV 토론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대담하고 TV 토론이 17차례나 열렸어요. 예. 그렇다면은 이번 대선 때는 3차례밖에 안 열린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분이 갖고 있는 정치, 외교, 복지, 문화, 안보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잘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두 분 간의 토론을 통해서 어느 분의 주장과 정책이 옳은 것이냐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3차례 법정 토론 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성사될 현실적인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해야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자꾸 저런 식으로 나 안 해. 중범죄자니까 안 해.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월 달 지나서는 한두 번 정도는 더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꾸 저렇게 안 한다고 하면 아유, 역시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정책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TV 토론을 거부하는 거야. 라는 비판이 여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언론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못 견딜 거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토론 주제에서 마지막으로요.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자 토론이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까요? 된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많은 분들이 TV 토론을 보고 후보들을 결정하겠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진영으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40% 이분들은 TV 토론 때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겠지만 대선의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중도층 분들은 TV 토론을 보고 과연 누가 대한민국의 비전을 갖고 있느냐, 누가 대통령감이냐 그런 것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예,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선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겠습니다. 안동시켜야지. 안동시키는 이거는 얼마예요? 2만 원. 우리 어머니는 이거 잘 닦아주시는데 제가 이거 배웠는데 그 맛이 안 나요.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표정 자체가 완전히 180도 네. 다릅니다. 이게 두 대선 후보 배우자의 최근 행보인데 어떤 점에 주목해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같이 다니면서 돕고 있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사과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이 과연 유권자들,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극적인 내조가 아니 왜 이렇게 나대는 거야? 후보보다 왜 이렇게 나대? 이런 비판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저렇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뭔가 의혹이 있고 잘못이 있어서 국민들 앞에 나오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비판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적절하게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적절하게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후보랑 같이 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내조하는 모습 보이는 거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냥 어려운 곳에 가서 뭐 설거지라든지 아니면 빨래라든지 아니면 급식 뭐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봉사활동 위주로 활동을 하는 게 후보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영부인의 기준이라는 게요. 사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는 부지불식간에 어느 정도 이 품격, 품위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자리 잡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후보 배우자들을 보는 시선들이 과거와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보 자체가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어디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전통적인 영부인 상이라고 하면 유경수 여사나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엔 상대 진영에서도 존경을 받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역할을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현재 김혜경 여사나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도덕적인 의혹들이 그분들의 이미지를 많이 깎아먹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뭐 조카나 형수에게 뭐 욕설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비판 받고 있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허위 학력, 허위 경력 때문에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런 것을 보면 배우자의 이미지가 후보들에게 지금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상황들을 좀 보면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여러 차례 선거를 배우자로서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처음 겪는 선거입니다. 그것도 대통령 네. 선거의 후보의 배우자라는 부분. 이런 경험의 차이도 좀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의 변화와 좀 직결돼 있다,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있죠.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지만 어떤 전통시장에 가서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뭐 어떻게 팔아요? 이게 그냥 한두 번 해봐가지고는 안 돼요. 공부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현장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건데 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저러한 행위를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뮬레이션, 예행 연습을 하더라도 되게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국민의힘의 선대위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럽고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어떻게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제대로 국민 앞에 좀 나타낼까, 이것이 전략적으로 상당히 머리 아픈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0일 남짓 남은 대선 후보자들의 어떤 경쟁도 치열하지만 이 배우자들의 앞으로 70일 동안의 행보도 주목해서 보면 참 대선을 보는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친절한 정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